6월 초 대선을 앞두고 집값이 또다시 들썩이는 가운데 부동산 시장에서 이제 강남 불패는 옛말이 됐다고 합니다. 요즘은 한강 불패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함께 어떤 내용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늘 함께해 주시죠. 도시와 경제 송소연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집값 최근 집값 흐름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뭐 서울의 민간 아파트 평당 분양가가 네. 4,550만 원, 1년 전에 비하면 17%나 올랐다. 네. 감이 잘 안 잡히네요. 와. 네. 지금 뭐 분양 가격들이 올랐다라는 거는 네. 우리가 집값 동향을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게 보통 분양가를 산정을 할 때 주변 시세보다 너무 과하게 분양을 하면은 분양성이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서울의 민간 아파트 분양 가격이 평당 4,550만 원이라고 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서울의 집값들이 상당 부분 올랐고, 그리고 분양하는 사업장들을 보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는 곳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뭐 강남권에 뭐 분양들이 작년에 좀 있었고 해서 분양 가격을 일정 부분 끌어올린 경향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평당 분양가는 4,541만 원, 1년 새 17%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다른 지역들 보면은 뭐 5대 광역시를 보면은 지금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 시세가 떨어지면은 분양 가격이 좀 떨어지겠는데, 서울은 전국이나 수도권 대비했을 때 가격들이 뭐 지역적으로 안정세 있고 특별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뭐 소위 상급지라고 불리우는 곳들은 시세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렇게 분양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형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을 또 보면은 공급들이 부족한 데 대비했을 때 주거 선호도가 높은 그 서울 같은 경우는 수요는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물량들은 시장에서 나오지가 않고 있고, 그 서울 중심으로 수요는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까 공급 부족에 대한 그 수요, 특히 뭐 서울 같은 경우는 2달 연속 분양하는 물량 자체가 지금 나온 것처럼 0세대라는 거니까 뭐 2달 동안 분양은 없고 수요들은 계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고, 또 분양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공급과 수요의 뭐 격차, 그리고 집값의 동향에 맞춰서 분양 가격들이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는 평당 분양 가격이 4,500만 원을 넘어선 수준. 1년 새 17%라고 하면은 저 수치 자체가 뭐 앞으로 그 내년엔 좀 떨어질 수 있겠냐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은데, 뭐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 많잖아요. 오늘이 분양 가격이 제일 싸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어져서 아마 내년에도 올라가는데, 저 금액들의 수치가 얼마나 또 빠르게 올라갈 거냐라는 것들이 대기하는 수요자들은 좀 불안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물량에 대한 그 청약 경쟁률은 굉장히 좀 뜨거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네. 아까 또 표도 보여주셨는데 아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였지 않습니까? 네. 저 세종시를 빼고 5대 광역시를 보면은 네. 아마 집값이 더 떨어졌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분히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기준으로 본다라면 전년 동비로 보면은 세종시가 최근 들어서 가격들은 상승하고 좀 급등하는 측면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또 많이 빠지던 지역이었으니까. 뭐 대구하고 세종 같은 경우 최근 1, 2년간의 트렌드로 보면은 예. 소위 그 폭락에 가까운 아하, 수치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월 대비로 했을 때는 세종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년으로 대비를 했을 때는 저렇게 좀 그 급하게 떨어지는 그런 퍼센트가 나오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기타 지방에서 5대 광역시 제외하고 네. 기타 지방은 그래도 오른다는 것도 저는 좀 의외입니다. 네. 저는 서울이나 수도권 이외에서는 네. 뭐 집값 올랐다는 소리를 거의 못 들었는데. 네. 근데 저 표 보시면은 네. 지금 5대 광역시 보면은 2024년 4월 기준으로 했을 때 6천만 원이고, 저 표가 이제 25년 4월이 앞으로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대비했을 때는 좀 떨어진 숫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 강남 불패라는 게 보면은 이제 하락 구간에서는 크게 떨어지지 않는데 또 올라갈 때는 정말 약간 천장 없는 것처럼 올라가서 강남 불패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는 한강 불패라는 말이 네. 나온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그 한강 쪽이 예. 사실 주택 가격의 어떤 흐름이라든지 가격선을 보더라도 강남권보다도 더 높게 평가를 받거든요.
뭐 그 실제로도 토지를 거래를 한다든지 또는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또는 아파트 가격을 볼 때도 한강변하고 강남권을 많이 비교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강남 쪽에 논현동이나 역삼동이나 네. 이 지역들 뭐 서초권에는 뭐 양재동 이런 지역들보다는 뭐 강남 중에서도 강남 서초가 아니라 잠실 쪽에는 잠실 5단지 인근에 있는 주택 가격이 더 높다든지 또 용산에 있는 가격이 더 높다든지 네. 또는 성수동에 있는 고급 아파트들이 많은 곳들 있잖아요. 네. 여의도 이런 지역들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강남에 대한 그 프레임이 물론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역시 그 소위 뭐 트로피 하우스라고 불리우는 뭐 초 하이엔드급 아파트들은 한강변하고 인접해 네, 있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그래서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그 얘기예요. 실무적으로나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한강변이 더 높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예. 근데 강남 3구하고 지금 용산 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하단 쪽에 있는 곳들 뭐 예를 들면 뭐 일원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가격들이 그렇게 많이 반등 못하고 그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또 반포 쪽에는 가격이 올라가고 글쎄. 오히려 성수동이나 용산이나 뭐 용산에는 걸려 있겠지만 이런 지역들보다도 우리가 주택 가격이 좀 더 낮은 거 아니냐. 마용성 지역보다도 가격 흐름이 좋지가 않은 그런 지역들이 많은데 이렇게 지정을 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강변과 강북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입지에 대해서 강남이냐 비강남이냐보다는 한강변하고 얼마나 인접해 있냐.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너 어디 살아 그러면은 뭐 강남 살아, 강북 살아 얘기하다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는 최근 몇 년 동에는 무슨 동 살아 얘기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아파트 사냐, 어디 아파트 사냐고 물어볼 정도로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한강변에 입지한 그런 아파트 쪽에 주택 가격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부각될 정도로 그래서 아파트 이름에도 뭐 리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넣는 것도 그런 향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그 분양 가격하고도 좀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쪽은 어떻습니까, 송 대표님? 이제 청약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30대가 네. 큰 손들 아닌가요? 30대가 큰 큰 손이라기보다 손해보다도 뭐 그쪽에서 청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렇죠. 요즘 왜 아파트 짓는 거 보면 전부 아주 날씬하게 쭉쭉쭉쭉 올라가고 그걸 네. 아까 뭐라 하셨더라? 하이엔드? 뭐 그거보다는 고밀 개발로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또 평수는 또 작아 보여요. 네. 이게 대세입니까 요새? 뭐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30대가 큰 손이라면은 40, 50대보다는 좀 비교적 뭐 자산 여력이 좀 부족한 경우들이 많고 또 건설 입장에서 볼 때는 앞서도 이야기 드린 것처럼 분양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공급에 대한 비용들이 올라간 네. 거잖아요. 그럼 가격이 높아지면 수요가 쫓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면적을 좀 줄여가고 수요자들이 좀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면적들로 계속 개발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30대 어떤 주택 소유되는 그런 면적들을 보더라도 60제곱미터의 이하 그 소형 면적에서 또 시작들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자연스러운 게 30대가 말씀하신 것처럼 청약을 받는 가장 뭐 주요 고객층이 네, 되는 네. 거고 또 면적도 결혼을 해가면서 신혼 때 면적이 좀 적다가 자녀를 한두 명 좀 출산을 하면서 뭐 84제곱미터나 조금 더 커지면은 뭐 100제곱미터가 좀 넘어가고 또 예. 자녀들이 출가하고 나면은 면적을 좀 줄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들인데 최근에 이런 뭐 트렌드 자체는 뭐 분양 가격과 그리고 기존 기성세대들의 뭐 투자 시장으로 좀 진입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들이 가는데 그런 뭐 투자 수요 뭐 40대 50대 같은 경우 집 한두 채 정도 더 사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월세라도 좀 따박따박 받고 싶은데 지금 다주택자들은 집을 사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기 네. 때문에 뭐 집이 없었던 30대 중심으로 청약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뭐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공급하고 마저 들어가서 좀 이렇게 쏠려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한강변 쪽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쪽으로 또 이게 재건축, 재개발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나고 있다면서요. 뭐 여의도도 그렇고 압구정도 그렇고. 근데 지금 건설사들이 내건 조건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이라면서요.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주셨던 그 내용은 한강변 중심이라는 거는 네. 결국 분양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높게 올릴 수 그렇죠. 있고 예. 그 외에도 자금 여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재건축 사업을 하는 네. 데 있어서 분양가를 좀 올리고 조합원들의 분양 가격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결국 추가 분담금의 여력이 있어줘야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강변에 있는 그 지역들이 주택 가격도 좀 높고 거기에 살고 있는 소득 계층들이 주머니 사정도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런 쪽 중심으로만 분양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의 주머니 사정들이 좀 넉넉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네. 또 여의도에 있는 대교 아파트라든지 뭐 시범 아파트 이런 지역들에 지금 뭐 재건축들이 좀 적극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사 입장에서도 사업 진행하고 나서 공사비 회수를 해야 되는데 서울의 외곽 지역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은 한강변 주변에 있는 지역들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수주라는 게 결국은 선택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경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경쟁 조건들을 보면은 뭐 금리에 대한 비용들을 최대한 좀 낮춰주려고 네. 하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대출 금리에 대해서 뭐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는 대출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삼성하고 현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1, 2순위에 있다 보니까 비용들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대한 고급화 전략 뭐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완공된 이후에 가치 상승 이런 쪽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분양을 그 수입하는 안에서 뭐 기성불 조건이라든지 또는 공사비를 최대한 낮춰주겠다. 그리고 공사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네. 뭐 그 공사 기간들을 최대한 좀 단축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내걸면서 서울의 중심 지역 안에서 좀 수주전들이 요즘에 오히려 외곽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로 뭐 유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뭐 네가 시공해라, 네가 그래요? 시공해라 그래요? 하는데 그나마 한강변이라든지 뭐 마용성, 여의도 뭐 이런 지역 안에서는 웬일로 좀 보기 드물게 좀 시공사들끼리 경쟁을 하고 경쟁이 결국은 조합원들한테 또 혜택으로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들에 있는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어디나 양극화네요. 그런데 아니 그러면은 젊은 세대 그리고 뭐 신혼부부나 이런 쪽에서 뭐 서울 살면 좋기야 좋습니다만 네. 이 집값에 꼭 서울 고집하지 말고 네. 좀 벗어나면 어때요? 지금 수도권 쪽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쪽으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네. 주요 원인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는 게 우리가 부동산 가격들을 보거든요. 네. 근데 서울의 국민 평형이 지금 20억을 넘어선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여력이 30대들이 부족하고 그 수요자들이 쫓아갈 수 있는 분양 가격이 안 되다 보니까 면적을 좀 줄여가는 그런 네. 과정이잖아요. 네, 네. 그럼 결국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머물면서 수요들이 기다릴 수 있냐라고 보면은 그게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거죠. 그리고 뭐 결혼을 앞둔 세대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현실적인 고려를 해서 수도권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뭐 계속 남아 있으면서 서울에 전세 사기 막 당하고 또 전세 금액 그러네요. 늘어나면서 계속 뭐 둥지를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내 집 하나를 예. 마련을 하자. 예. 우리가 뭐 아무리 좋은 여행을 갔다 오고 그래도 항상 집에 오면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방 한 칸이라도 내 집이 편하다 막 그런 얘기를 그러죠, 하는 것처럼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수도권 쪽으로 이동하는데 그 외에도 가격 때문에도 밀려가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수도권 쪽으로 새 아파트들이 들어오면서 아파트의 그레이드가 상당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의 불안한 뭐 오피스텔이나 빌라 또는 오래된 아파트에 살까 아니면은 그 신도시에 새 아파트로 네. 이사를 갈까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그 생각 안에서도 뭐 교통이 계속적으로 개선된다면 출퇴근 시간도 좀 단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대안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30대 수도권 취득주택이 총 14,700건 정도가 넘어선 수준이고요. 화성시가 눈에 좀
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경기도 화성시에 많은 사람들이 소유권을 취득을 했고요. 또 용인 그리고 인천 이 지역들이 서울 대비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격도 좀 저렴하고 교통이 좀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인구가 좀 100만 정도 넘어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그냥 뭐 수도권 중에서도 좀 특례시에 해당되는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기반 시설도 좀 잘 갖춰져 있어서 뭐 학교나 뭐 이런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잘 갖춰 있는 곳이라 선택을 한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서울시가 이번에 그 전국 최초로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2년간 거주를 주거비를 지원하는 이른바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시작한다고 하는데 이 네. 내용 좀 알려주세요. 그 말씀하신 그 내용들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듯이 앞에서 두 얘기랑 비슷해요. 네.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가서 자꾸 떠나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작년에 서울에서 수도권 전출 인구의 63%가 가족과의 그런 선택들을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만큼 서울에서 인구 유출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 조건을 보면 올해 1월 1일 이후로 출산한 무주택 가구 중에서 중위소득이 한 180% 이하.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한 430만 원 정도, 뭐 이 정도 네. 되시는 분들 안에서 자녀들을 좀 출산을 하신 분들은 지원을 해준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좀 아쉬운 게 주택의 조건이 전세가 3억 이하의 주택이고 월세가 130만 원 이하의 임차 주택에서 지원을 하는 거는 월 30만 원 정도 2년 지원이다 보니까 뭐 이런 주택을 과연 아까 말씀 다태아 출산을 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분들이 선호를 할까라는 거는 조금 주거비 지원 사업 치고는 조금 약한 거 아닌가. 실효성에 의문이 좀 있을 수 뭐 있겠군요. 원하시는 분들은 있기는 하겠지만 많은 대부분의 그런 해당되는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형태는 아니지 않나 뭐 그렇게 봅니다. 뭐 그래도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뭐 첫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정도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